만약에 우리 인류가 겪는 가장 근본적인 괴로움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처방까지 담아낸 무려 2500년의 세월을 견뎌낸 진료 기록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깊은 통찰이 어떻게 전 인류를 위한 심오한 처방전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실에 대한 이야기죠. 이건 단순히 특정 종교의 교리를 넘어서요, 인간이라는 조건 자체를 아주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 고통의 메커니즘을 밝혀서 실질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뭐랄까, 하나의 완벽한 심리적 프레임워크에 가깝습니다. 자, 마음의 의사가 남긴 이 고대의 지혜,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던져봤을 법한 이 질문부터 마주해 볼까요? 왜 행복한 순간은 영원하지 않을까요? 분명 인생에서 정말 기쁘고 뭔가 잃었다 싶고 사랑으로 충만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토록 강렬했던 감정들은 왜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는 걸까요? 왜 우리는 또다시 무언가를 갈망하게 되는 걸까요? 마치 손으로 물을 꽉 쥐려고 하면 할수록 더 빨리 빠져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 아주 보편적인 경험 속에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문제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아주 체계적인 진료 과정처럼 진행될 겁니다. 먼저 삶의 보편적인 증상을 한번 진단해 보고요.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이 대체 뭔지 깊이 파헤쳐 볼 겁니다. 그런 다음 이 상태가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적인 예우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8가지 구체적인 항목으로 구성된 처방전, 그러니까 삶의 실천 지침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고대의 지혜가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진단의 첫 단계입니다. 이건 우리 삶에 원래부터 내재된 어쩌면 좀 불편할 수 있는 진실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갈아보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위대한 치유는 언제나 정확한 진단에서 시작되니까요. 사성제, 글자 그대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인데요. 이 구조, 현대 의학의 진단 체계랑 비교해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첫째, 증상을 확인하고 병이 있다는 걸 인정해요. 이게 바로 고성제입니다. 둘째, 그 병의 원인을 밝혀내죠. 이건 집성제고요. 셋째, 이 병 나을 수 있다는 예후를 제시합니다. 멸성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치료법, 즉 처방을 내립니다. 이게 바로 도성제입니다. 보세요. 이건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라 관찰하고 분석하는 굉장히 합리적인 접근법인 거죠.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사성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진리, 인생은 고통이다 라는 말 되게 염세적이고 비관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경전의 원래 뜻은 그 정반대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환자에게 암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근본적인 불만족스러움을 직시하는 건 절망하라는 선언이 아니에요. 오히려 해결을 향한 첫걸음이자 가장 용기 있는 희망의 출발점인 거죠. 좋아요. 증상은 확연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원인을 찾아서 더 깊이 들어가 볼 시간이죠. 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쫓게 만드는 걸까요? 두 번째 진실이 바로 그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 원인은 외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갈외.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끝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는 마음이죠. 경전에서는 이걸 3가지로 나눠요. 감각적인 즐거움을 쫓는 갈외, 어떻게든 존재하고 싶어하는 갈외, 그리고 불쾌한 것들로부터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하는 갈외. 이게 뭐 잘못됐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작동 방식을 그냥 내버려두면 끝없는 불만족의 쳇바퀴에 갇히게 된다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다들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인생의 즐거움도 다 고통이라는 말이야? 가르침은 즐거움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세상의 모든 경험은 본질적으로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그냥 똑바로 보라고 말하는 거죠. 문제는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했으면 하고 바라는 우리의 집착에 있다는 겁니다. 곧 사라질 것을 놓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결국 그 즐거움이 사라졌을 때 더 큰 상실감과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지금까지 진단 내용이 조금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사성제의 진짜 핵심,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에 도착했습니다.
세 번째 진실은 이 고통스러운 상태가 우리의 운명이 절대 아니며 완치가 가능하다는 아주 긍정적인 예후를 선언합니다. 그 완치된 상태를 우리는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열반, 보통 죽음 이후의 세계라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원래 뜻은 불이 꺼진 상태예요. 그럼 무슨 불이 꺼진 걸까요? 바로 앞에서 말했던 가래, 집착, 혐오라는 이 세 가지 마음의 불길입니다. 이 들끓는 불이 꺼지고 마음이 본래의 고요함과 평온, 그리고 깊은 통찰력으로 가득 찬 상태.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궁극의 행복이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이 생에서 온전히 체험하고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병을 진단했고 원인도 파악했고 완치될 수 있다는 희망까지 확인했어요. 이제 딱 하나 남았죠? 바로 구체적인 치료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진실은 열반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8가지의 아주 실용적인 처방전, 즉 삶의 지침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게 바로 8정독, 8가지 올바른 길입니다. 이건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규칙 목록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을 포함해서 삶의 모든 영역을 조화롭게 만들어서 우리를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통합적인 삶의 기술, 거의 예술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이 8가지 길은 크게 3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 바른 견해와 바른 의도는 삶을 꿰뚫어보는 지혜의 영역이고요. 둘째, 바른 말, 행동, 생계는 다른 사람과 세상에 해를 끼치지 않는 윤리적 실천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노력, 마음 챙김, 집중은 마음을 직접 다루는 정신수행의 영역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게 1번부터 순서대로 밟고 올라가는 계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혜가 윤리적 삶의 바탕이 되고 윤리적인 삶은 또 마음의 평화를 가져와서 더 깊은 지혜를 가능하게 하는 서로가 서로를 밀고 당겨주며 함께 굴러가는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500년 전에 나온 이 처방전이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유효할까요? 마지막으로 이 고대의 지혜가 어떻게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현대인의 삶에 가장 강력하고 실용적인 지침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고 계실 거예요. 아니, 매일 이렇게 정보는 쏟아지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내가 저 8가지 길을 어떻게 다 실천하면서 살아? 이건 정말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가르침의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8정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동굴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정한 수행의 장소는 히말라야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정, 직장, 그리고 관계 속이니까요. 이 가르침의 진정한 힘은 우리 삶의 모든 평범한 순간들을 깨어있는 배움의 기회로 바꿔준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점을 보여주고 있죠.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생명에게 해를 주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 이게 바른 생계고요. SNS에 악성 댓글을 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그걸 알아차리고 멈추는 것. 이게 바른 말의 실천입니다.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짜증이 확 올라올 때 그걸 비난하지 않고 그냥 짜증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바라봐주는 것. 이게 바로 바른 마음챙김이죠. 이 모든 작고 사소해 보이는 선택의 순간들이야말로 8정도의 위대한 실천인 겁니다. 자, 오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사성제는 인생을 비관하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 둘째, 8정도는 따로따로 떨어진 규칙이 아니라 지혜와 윤리, 정신수행이 함께 굴러가는 하나의 온전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이 위대한 변화는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모든 심오한 가르침은 우리 삶의 아주 구체적인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화면을 보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 어떤 말을 세상에 건네셨나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궁극의 열쇠는 아주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바로 그 평범한 순간들을 어떻게 살아내는지 그 선택 속에 이미 있는지도 모릅니다.